이교수의 영화 읽기 79번으로 이현희 감독의 대도시의 사랑법, 상업 영화죠. 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최근에 내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음, 라는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그 1번으로 대도시의 사랑법 이거를 바로 했습니다. 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는 길게 지금 이것처럼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음, 영화 보자마자 말 그대로 30분에 걸쳐서 정리를 한 거, 첫인상이죠. 어떻게 음, 보면. 그걸 쭉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 보자마자, 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일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고, 그 음,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7만 명이 볼만한 상업영화다. 여자 주인공 김고은의 연기가 역시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뛰어났지만 의아스러울 만큼 대조적으로 서사 내내 무표정했던 남자 주인공이 게이라고 커밍아웃하는 파출소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결혼식 장면의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추는 적 변화를 통해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노상현의 대종상 신인나무상 수상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김고은이 게이 같다는 상사의 술자리 발언에 근대의 사회적 관습에서의 어색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팔근대 서사의 기초까지 모색하는 사상적 측면도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발언 직후 김고은의 당당한 여성성의 발로를 흠모하던 선배의 간접 고백이 이 상업영화 서사의 결론에 적합한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이 또한 어쨌든 사랑하고 결혼하며 살아가는 근대의 관습을 포함하면서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현희 감독의 세련된 노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화의 메인 메시지에 찬사를 보낸다. 1. 육체, 2. 정신, 3. 감정 정동, 4. 영성이란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이 사랑이란 소재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김고은이 걸레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학 시절 육체에 집착하지만 그건 사랑이라는 이 생각에 기초한 고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낭만적 사랑이란 근대의 이념이 변호사 남자친구의 가부장적 폭력으로 깨지고 파트너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 자체로 감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남자가 최종적인 결혼 상대가 되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3. 팔근대 정동인 다정함의 사랑이 4. 영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의 우정의 차원에서도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통쾌하게 성공했다. 내가 평점을 매기는데 평점 별 3개 중에서 2개를 줄 정도로 어,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음, 저는 이 영화에서, 음, 어, 사실 이 영화가 13년인가 4년간의 그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성장을 그린 영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그 성장이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느껴졌달까요? 음, 그러니까 이 그 20대 때의 어떤 그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경험들이 30대가 되면서 조금 어 안정감을 뭐 직장도 김고은이 직장도 얻고 제희가 긴 직장도 얻고 뭐 좀 더 인제 막 옷차림도 사람들의 시선을 안 끌게 되는 그런 옷을 입어가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적응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게 뭔가 사실 저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역동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성장 과정은 일단 배제되어 있었고 그냥 당연하게 취업하는 걸로 그냥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인제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제 의식과는 또 맞는 성장 서사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는 그 이 혐오 사회, 그 설모 사회라고 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냥 그 게이라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시선 이런 등등의 주제 의식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 할 말을 하는 영화였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시선을 극복해가는 그런 성장 서사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런 그 성장이라는 게 나타나는, 사실 그 주제가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더 일상적인 성장은 살짝 배제되었고, 좀 더 이제 주제 의식에 맞는 성장 서사는 좀 더 부각됐는데, 근데 제일 저는 거기서 좀 뭐랄까, 좀 문제 삼고 싶었던 부분이 어 이 갈등이 항상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이 흥수와 제희에게 어떤 편견의 시선과 혐오의 시선이 오면 그거를 뚫어내고 밀어내고 뚫어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서사인데, 근데 사실 제이가 제일 궁금했던 건 제이와 흥수 그 둘 사람의 갈등이 이제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지. 그 외부 사람들이 근데 그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이 제일 궁금한데, 근데 다른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오히려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외부적인 갈등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지켜지는 것처럼 오히려 묘사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말은, 좀 울타리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안전한 곳이 따로 있고 불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이하고 흥수 두 사람 관계에서는 뭔 일이 생겨도 둘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정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판타지를 이제 깨지 못하게 다른 외부의 어떤 그 갈등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든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판타지가 지켜지는 느낌이 나서 좀, 뭐랄까, 음, 이, 이게, 그러니까 흥수와 제이의, 그러니까 또 그거를, 뭐랄까, 예를 들어보면, 어, 이런, 사실 SNS 언어 폭력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또 막걸리에 얼굴을 붓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마보이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는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 네 사건이 다 제이 남자친구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갈등들이었는데, 근데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이제 승수가 제의를 항상 구해주러 가는 그런 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극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던 데이트 폭력 사건. 그러니까 그 변호사 남자친구가 가부장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 진짜 육체적인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 흥수한테는 정말 막 깊숙이 들어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얘 게이야."라는 말을 해 버려요, 제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갈등을 막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흥수와 제이의 관계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관계로 둘이 따로 살게 되고 흥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어 뭐 흥수한테는 폭언이 될 만한 그 말 변명이, 그 말이 그 두 사람의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충분히 짐작이, 관객들이 하는 짐작이 있을 텐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 우정의 진실성에 대해서 영화는 변명을 계속 해 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그만 음. 그만 얘기해요. 지금 세 개나 얘기했어. 전혀 다른 얘기를 세 개를 해서 그거를 네. 내가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붙여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혼자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 전혀 다른 얘기 세 가지를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우선 첫 번째 얘기부터 합시다. 주제가 많았으니까. 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성장이란 무엇인가? 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성장이란 무엇인가? 네. 왜 성장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하냐면 이게 대학생이 중심이 돼서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교육은 근대 교육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죠? 작동을 하는가 그런 문제랑 음.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관한 영화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음. 이 두 개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럼 좋은 사람이 되는 시대였다면 괜찮은 거예요. 음. 근데 이 두 개의 엄청나게 다른 거를 승구머니 섞어놨어요. 개념의 음. 혼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개념의 혼란 때문에 그 대학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죠. 네. 근데 별로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해요. 맞아요. 물론 흥수는 좀 어렵게 남자 주인공은 좀 어렵게 취업을 하는데 어렵게 취업을 잘 못하는데 음. 그렇지만 취업이 너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대학하고 무슨 연결이 돼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새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음. 그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념에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그거를 그게 자체가 환타지예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교육받으면 대학 교육을 잘 받으면 취업한다. 음. 그럼 별 문제가 없다. 그 스토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질문 안 한 상태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상업 영화예요. 음. 그거를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없는 척 하는 거죠. 그지? 음. 교육이 성장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만 얘기하면 요새 디즈니 영화를 아무도 안 보듯이, 그지? 디즈니 옛날 영화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음. 왕자가 와서 저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잠자고 있는데 왕자가 와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음. 해피엔딩이 되고 그런 근대 서사를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죠. 음. 근데 그걸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음. 우리도 모르는 척하고 봐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는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하지만 대중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 감독을 이 어니 감독을 변명하고 싶은 거는 대중 영화니까 그것까지 다 복잡하게 얘기해주면 예술 맞아요. 영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당연하다고 치고 그래서 교육하고 성장하고를 사실은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고 교육을 받으면 성장을 받을 것처럼 그죠? 음. 대학생이 돼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
취업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아지고 음, 이상적인 교육 과정이죠, 그죠? 음, 그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은지 위원이 말한 것처럼 두 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구별한 게 이은지 위원이 일상적하고 주제의식하고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상적이라고 말한 것, 교육받아서 취업하고 직장이 되고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것, 음, 그게 근대의 서사예요. 음, 일상적인 근대의 서사.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도 반영이 돼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혐오 사회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남자 주인공이 게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여성이라는 면으로 혐오를 받고 음, 그죠? 음, 열등하다고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제 의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음, 근데 그 주제 의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대의 탈근대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근대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와서 탈근대적인 거가 더 고려돼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서사의 틀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거는 당연한데 당연히 흘러가는데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야기가 잠깐 접어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음, 그래서 그쪽을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음, 그거는 당연하다고 치고 상업영화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가 남냐면 그 타자라는 문제가 남죠. 소수 집단이요. 맞아. 여성이라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이라는 권리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남자는 또 그 동성애자라는 관점에서 음, 둘 다 소수 집단이고 타자라고 소위 하는 것이죠. 그죠? 음, 그 사람들의 그 소수성을 극복하는 과정. 그 두 사람이 같이 그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13년 동안, 그지? 음, 그게 뭐냐면 그런 극복기죠. 그러니까, 그죠? 음, 타자 집단의 극복기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판타지성이 들어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는 음,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되어버렸을 텐데 음, 지금 시대의 문제점 두 개를 그죠? 음, 여자라면 여성성이 억압받는 음, 무시당하는 그죠? 음, 그 자유연애 한다고 남자는 괜찮고 그죠? 남자 음, 게이도 자유연애 했는데 그죠? 음, 근데 여자만 걸레라는 소리 듣고 그죠? 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저기 그 박해받는 거고 사회 음, 통념에 근대적인 사회 통념에 음, 남자는 또 게이기 때문에 몰래 박해를 받잖아요. 그 문제가 주제가 되는 거죠. 핵심이. 맞아. 그런 면에서 쫄깃해요, 이 영화가. 음, 이 영화의 힘은 앞에가 잘못됐지만 그 뒤를 근데 요 전략이 요 두 개의 전략이 나는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이게 지금 시대의 전략이어야 돼요. 지금 시대의 서사 전략이어야 된다고. 큰 틀이. 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시대의 큰 틀은 8근대 시대의 서사 전략의 가장 큰 틀은 내가 언제나 말하는 포월이에요. 포월. 포함하면서 초월하자 그거예요. 음, 무슨 소리냐면 교육받아서 대학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그런 틀 있죠. 그런 근대의 틀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음, 취업을 안 하면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결국 그 죄인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나 게이, 그죠?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그 보장하는 또는 보호해주는 그런 탈근대 서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근대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그런 식의 담론이나 서사 전략이 지금 시대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모델이어야 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가 제대로 그걸 서사 담론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음, 이현희 감독이
그 대학 교육을 받으면 취업하고 결혼한다는 서사를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음,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두 개 다 건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맞아. 관객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니까. 음,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 포월 전략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포월 전략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요. 긴장감도 있고 호기심도 생긴단 말이죠. 음, 그 대중영화, 상업영화라는 게 요새 상업영화라는 게 무조건 재밌어서는 안 되고 통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통찰력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 주인공 흥수 엄마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엄마가 절망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엄마는 결국 극복을 못하죠. 흥수가 게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엄마 같은 사람들이 대중이란 말이에요. 그 엄마가 예를 들면 관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엄마들한테 설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게 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또 김고은이 연기한 구제인은 또 여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해주냐면 그 결혼하는 남성이 있잖아요. 선배. 음, 음, 김고은이 처음부터 약간 좀 너무 튀죠. 음, 직장 생활 처음부터 튀고 처음부터 좀 약간 또라이 같아 보이죠. 음, 어? 남자들 담배 피는데 그래갖고 어떤 여성이 당하니까 자기도 담배 물고 닦아갖고 그죠? 음, 여자들 다 끌고 가갖고 여기서 다 얘기해놓고 우리한테 전달 안 했다는 거를 딱 보여주잖아요. 음, 부장이 너무 제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결혼하는 남자는 바로 그 부장 옆에 있는 과장 같아요. 그죠? 차장쯤 되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제 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그 여성성을 여성적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죠?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게 매력이 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아주 잘 버무린 것 같아요. 관객의 입장이 되는 두 사람이 들어 있어요. 남자는 예를 들면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남성 그 결혼을 결국 하게 되는 그 결혼식에서도 그 남편은 별로 잘 안 보이잖아요. 남편은 엑스트라처럼 맞아요. 보인단 말이죠. 그 무슨 소리냐면 그 관객이에요. 음, 주인공을 보는 관객이 그 마지막 결혼식 장면이 딱 그렇단 말이죠. 그 남편이 거의 그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관객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 시대, 그지? 엄마 같은, 제2 엄마 같은, 증수 엄마 같은 사람도 있고, 제2 남편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보통 대중 영화의 이게 지금 180, 거의 100만이 될 것 같은데, 100만이 드는데 주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음, 사람들한테 약간의 당위적이지만, 그지? 음, 당위적 이론이긴 하지만 영화야말로 이런 상업 영화야말로 대중들이 봐야 되는 그죠? 왜냐하면 음, 많은 돈이 들어서 김고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보고 어, 중간 규모 영화다 그랬어요. 음, 이게 중간 규모 제작비로 치면 중간 규모 영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조금 드는 보통 이 독립 영화처럼 1, 2억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10억 뭐 이렇게 드는 거겠죠. 그죠? 10억, 음, 20억 뭐 들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은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지? 그런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어려서 대중들이 못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음, 너무 쉬워서, 아, 이게 뭐야, 옛날에 본 거 같고 재미없네, 이렇게 될 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요도 그렇고, 대중예술은 한 발짝만 앞서 나간다, 음, 대중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반발짝만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그런 담론을 만들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죠? 물론, 박상영 작가의 원작이 제인데, 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갔겠죠? 음, 그걸 반발짝을 앞서 나가게 만든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는 나는
아주 좋다고 봤어요. 음, 여기 그거 얘기하고 다른 얘기 또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럼 계속 할게요. 대답을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봅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갈등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음, 그리고 내부에 대항하는 갈등이 외부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지? 음, 근데 그 갈등이 외부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음, 그, 그 요새 푸틴 같은 사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뭐 공격을 했을 때 주요 원인이 뭐냐면 국내 갈등을 무마하려고 그런 거였다고요. 네타냐후가 국내에서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래서 그 쫓겨나면 무슨 수사를 받고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전쟁을 벌리면요. 국내 문제가 없어져요. 음, 갈등이 외부에 있으니까 우선 뭉쳐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오래 공격을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뭐 공격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민간인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바로 근대적인 삶의 정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갈등이 외부에서 온다고 말한 거는 이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근대 의식 말고 다른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내부에서 고민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조작을 하면 쉽단 말이죠. 음,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외부에서 갈등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죠. 음, 죄인은 불행히도 여자라는 면, 자기 본질인데, 그다음에 흥수는 불행히도 게이라는 면, 다시 다 본성이고 바꿀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음, 사회 자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기가 쉬운 거죠. 그지? 음, 그러니까 주인공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두 명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주인공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지금 시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내가 최근까지 보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지금 시대의 상업 영화의 포뮬라는요 두 개인데 하나는 오락이고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음,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면 오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재미가 없어. 오락만 있으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가 되면 재밌긴 한데 그게 보통 요새 헐리우드에 그 돈을 많이 들인 몇 조 단위로 돈을 들인다는 영화들이 한국에서 참패를 하잖아요. 음, 그게 오락만 넣어서 그래요. 음, 근데 한국 영화는 이 작은 중급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섞을 줄 안단 말이죠. 부분을. 음, 교육이 뭐냐면 지금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인식을 제고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산이 넓어지면서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시대의 요새 영화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힘들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감동만 음, 만드는 옛날 같은 포뮬라는 안 통하고 음, 뭔가 배운 것 같은 느낌, 그지? 음,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이잖아. 음, 근데 그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지? 이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그지? 극단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음, 그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 목숨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감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재밌기만 하면 감동이 안 나온단 말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왜 놀이로 하죠? 말놀이도 막 어디 곳곳에 가면 많이 보여요. 그런 거. 그건 게임이고 재밌는 오락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감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감독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좋아요. 이 음, 감독들이 가서 헐리우드로 다 가서 다 바꿀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갈등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건 안 좋은, 그것만으로는 너무 내부에 적이 없는 거죠. 음, 외부에서 갈등이 들어와고 갈등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응전하는 힘이 없는 거죠. 음, 너무 내부에서 너무 플랫해요. 그죠? 음, 응전할 힘이 없고 캐릭터가 너무 응? 그러니까 라운드 캐릭터라고 그러죠. 이엔 포스터의 말에 의하면 라운드 캐릭터가 못 돼, 동그랗고 풍요로운 캐릭터가 못 되고 빤빤한 캐릭터가 돼 있는데 그거는 감독이 관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게 해서 의도적으로 플랫캐릭터를 선적을 했을 뿐이고 음, 그걸 의도적으로 선정했다는 걸 내가 어디서 느낄 수 있나? 감독을 계속 변명하고 있는데 느낄 수 있냐면 그 인식의 제고에서 그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감동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게이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무섭죠. 그거는 음, 엄마가 절망해서 죽으려고 나설지도 모르는데 안 죽고 물론 술 마시고 말았지만 그런 공포에 있어서 얘가 말을 못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를 물쓰고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파출소 장면 되게 감동적이고 그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술꾼들이 박수까지 치게 하잖아요. 감독이. 그 음, 박수를 칠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그럼 하나라고. 죄인사람이 박수를 치냐고. 게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음, 그건 거꾸로예요. 게이라고 그러면 술꾼들이 화를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음, 상식이 그렇잖아. 얘는 대학생들한테도 맞았잖아요. 게이라는 것 때문에. 음, 게이 동아리 모임 했다가 와서 부시려고 애를 막다가 맞잖아요. 음, 대학생들을 때리는 판에 파출소에 앉아 있는 술꾼 아저씨 2명, 그지? 술 취해갖고 생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리가 없단 말이죠. 음, 그 박수 치는 장면은 환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음, 감독의 환상이고 관객들한테 박수 칠 만한 거라고 일부러 주입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플랫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그게 의도적인 거였다.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울타리 안과 박 그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음, 자취방. 그거가 이제 파라다이스죠, 일종의. 음, 파라다이스고 거기는 안전 장소고, 그지? 음, 그게 그 안전 장소가 깨지는 장면이 바로 그 변호사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안전 장소가 깨져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안전 장소가 파탄이 나고 다시는 그 안전 장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음, 이 파라다이스가 깨진 거죠, 이제. 음,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그 환상 같은 파라다이스죠. 판타지라고 그랬는데, 그죠? 음, 판타지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남자친구 변호사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제이한테 음, 제이에게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거기서 게이라고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음, 홍수하게도 안전장치가 안 돼버리고 그래서 13년 후전이 거기서 깨지는 거죠. 음, 그렇지만 그게 판타지였던 이유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이가 어려울 때 흥수가 와서 언제나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아무 때나 전화해야 되죠. 음, 그거는 일종의 신데렐라 컴플렉스죠. 음,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나를 구해줄 거다. 그치? 음, 낭만적 사랑의 환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상이 이어져야 한다. 뭔가로. 음, 근데 그게 낭만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치? 음, 그런 환상은 이어져야 된다. 그게 있어야만 그게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환타지가 아닌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 맨 첫 장면이에요. 맨 첫 장면에 제이가
저 어디야 면사포를 쓰고 신부복을 입고 음, 옥상에서 담배를 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흥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둘이 서로 아주 다정하게 거기 있었어 어쩌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요. 음, 관객들로 하여금 둘이 부부인 것처럼 느끼게 속이는 거죠. 착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도시 하나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음, 감독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일 거야. 이건 음, 판타지일 거야. 그렇지만 이 판타지는 지키고 싶어. 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맨 앞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어떻게 그러면 계속해서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하니까 흥수가 게이에서 그, 그 이성애자로 바뀌어서 결혼했나? 어?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게 음, 영화 한참 동안 몰입하게 하는 원인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홍수가 그 결혼식장에서 아이돌 노래에 춤을 추면서 보여줌으로써 두루 관계가 그렇게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라기보다 그거보다 더 깊은 거다. 우정이 그렇게 깊을 수도 있다. 는 음,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에 장면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깊은 우정이라는 거를 관객한테 보여주는 음, 그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이 영화 전체의 어떻게 보면 서사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잘 짜인 음, 그런 서사라고 보여져요. 음, 물론 이은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상업 영화라는 약점이 계속 있어서 그죠? 음,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업 영화의 한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음, 결국은 이게 이런 상업 영화의 틀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영화계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또 똑똑하게 모두 깊은 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응? 이렇게 몇 사람은 깊은 사상이 있지만 대중들은 그죠? 음, 대중들은 어떤 그 간단한 틀 속에서 음, 판단하고 살기를 바라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 영화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연희 감독의 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음, 음.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들인데, 성소수자라던가, 음, 여성이 겪는 차별이라던가, 그런 게, 음, 그냥 예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는 주제가 돼버리는데, 음, 그거를 영화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제 근대적인 서사와 그것을 또 앞서가는 서사를 잘 버무렸다는 거, 음, 그건 확실히 대단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사실 저는 근데 항상 그런 영화를 보면 인제 뭔가 계속 그 똑같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 음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서사가 돌아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이제 계속 외부에서 갈등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또 그때 그 영화 마리오풀에서의 20 일을 봤던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큐에서도 이제 그런 그런 비슷한 다큐들 같은 걸 보면 항상 그 폭력이 나오고 그 폭력의 희생자가 나오고 그런 장면을 항상 겪어야 겪 저희가 지켜보게 되고, 저런 게 안 좋다는 사실을 너무 잘 공감하면서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폭력적인 장면이 그냥 그 일반 영화에서도 그대로 재현돼서
많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그 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좀 어 답답해지는 면이 없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는 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SNS 언어 폭력이나 뭐 막걸리 얼굴에 붓는 그런 공적인 망신이라든가 음, 그리고 변호사 남친이 했던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가부장적인 폭력이나 또 이건 또 소극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마보이 아들이 이제 여친한테 속이고 그냥 사귄 거죠.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제 항상 제이가 희생자로만 남게 되는 그 구조가 인제 좀 보는 내내 답답한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그게 어떤 제이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뭐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뭐 그러면서 성장한다 이런 내부 서사를 알려주고 흥수랑 그런 걸 뭐 어떻게 얘기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그런 사건에 있어서 화만 점점 쌓이다 흥수랑 싸우게까지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우정이 이제 금갈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었고 음, 어 그게 그런 폭력이 사실 저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건 인제 그 폭력의 서사를 의도적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근대적 서사가 당연히 이제 그게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면 항상 어 어 왕따처럼 네. 이렇게 그런 어떤 희생자가 생기고 자꾸 정답을 정답에 맞추기 위해 배제되는 대상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런 그 구조가 사실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그런 게 사실 그게 저는 폭력하고 그래서 폭력성하고 좀 구분하고 싶었어요. 음, 제이도 흥수도 언젠가 자기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싹 배제돼서 그 두 사람이 항상 그 모든 폭력을 다 경험해서 이겨나가는 서사로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웅 서사같이 다 모든 그런 벽을 뚫고 이겨내는 그 영웅 서사가 물론 매력적이지만 근데 그러면서 문득 근데 제이랑 흥수가 영웅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그런 서사? 그런 것도 사실 요즘에는 쪼끔씩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세요. 만나 중에 한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음. 요즘에는 조금씩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시대가 음. 질문의 시대인가, 음. 대답의 시대인가예요. 응? 이게 사실은 영화계랑 그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예요. 음. 학자들도 그렇고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렇고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좋은 질문을 하면 대답은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이은지 위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나도 100% 동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음. 겨울이 요새 웃기죠.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왔다가 다시 또 가을이 됐다가 계속 이런 식이죠. 맞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음. 이런 기후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기사를 보고 모든 과학적 발표를 보세요. 이거 큰일 났다예요. 음.
근데 너무 웃기는 게 큰일 난 건 이제 너무 잘 안다고. 음, 근데 왜 자꾸 큰일 났다고 그러냐고. 음,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대중이 이게 누구냐예요. 누가 말하느냐예요. Who is speaking? 음, 응? 그 말하는 사람이 그냥 동네 아저씨 아무 경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거. 응? 음,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라면, 음, 학자라면, 음, 정치가라면, 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는 얘기를 왜 또 하냐고. 그러니까 이은지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놀아야 된다? 대답을 음, 찾아야 될 시대라는 거죠. 응? 희생자 의식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음, 마리우폴에서 20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이 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해서 했는데 내가 별로 박하게 줬어요.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내가 왜 박하게 줬냐면 질문을 해서 뭐 하냐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 내가 영화 보자마자 이 교수 영화 보자마자 해서 내 얘기는 음, 질문해서 뭐 하냐고 특정해서 뭐 하냐고 지네만 좋은 거지. 그치? 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알만한 음, 사람들이 왜 이래? 내가 지금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난 누구한테 박하냐면 who is speaking? 그 말하는 사람이 지식인일 땐 나 되게 박해요. 음, 질문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죠.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질문은 되게 쉽게 되어버렸다고. 음, 근데 그 질문을 다 하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음,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문제예요. 음, 그지? 답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음, 페미니즘도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감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페미니즘도 문제잖아요. 맞아. 페미니즘이 요새 그 저기 그 뭐 미투 운동 있었죠. 얼마 전에. 옛날에 유력 인사 유명한 사람한테 강간당한 얘기를 고발하는 거죠. 오래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음, 그걸로 쾌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음, 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는 영원한 희생자고 피해자고 약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난 진짜로 페미니즘이 좋은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생자인 척해서는 권리가 신장이 안 돼요. 남자들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더 좋은 거란 말이죠. 음, 동등한 자세로 봐야 되는데 미투 운동이 그래서 난 희생자 의식만 너무 강조하는 그죠? 음, 그래서 유명한 사람 한두 명 감옥 보내면 뭐 하냐고. 그 사람 원래 그런 놈이었다고. 처벌 안 해도 그런 놈이었단 말이죠. 경종을 울리는 건 좋지만 경종을 울리는 건 꼭 그렇게 지식인들이 나서서 난리를 피고 안 해도 경종을 울리는 세상이잖아요. 그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야. 아까 폭력 얘기도. 음, 그러니까 마리우폴의 20일에 폭력을 러시아가 했다. 음, 누가 모르냐고. 음, 이 뉴스에서 보잖아. 음, 굳이 꼭 그렇게 특정 안 해도 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난 그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특전사가 가서 그 사람들, 기자 두 명을 구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구해내서 좋지만, 그 두 명을 구해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 두 명한테는. 응? 음, 다시 말해서 대답이 필요한 시대라고. 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 영화 탓이 아니고, 음, 이 영화가 어쩌면 그런 한계를 또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현희 감독을 그렇게 공격하지 네가 왜 대답을 못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음, 이현희 감독은 기존에 있던 그 페미니즘의 연구 수준, 그죠? 음, 소수 그 성애자 운동 그거의 연구 수준, 그지? 그러니까 이분법적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적 근대 담론이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지? 음,
그런 연구는 많았으니까 음, 그런 연구를 가지고 질문을 제기한 거에는 동의를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현희 감독이 대답할 수 없는 차원의 과제이기도 해요. 음. 하지만 우리는 이현희 감독이 아니고 우리는 어, 이현희 감독의 작품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는 대답의 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요. 음, 감독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음, 이걸 읽는 우리처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으려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아, 감독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좀 더 잘하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냐라는 음, 생각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 영화를 읽거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질문, 응? 음, 이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현희 음, 감독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영화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요거예요. 흥수가 자기가 게이라는 걸 들켰잖아요. 음. 그 강사랑 뽀뽀하다가 그냥 뽀뽀가 아니라 열렬한 뽀뽀였죠. 그러니까 키스죠, 키스. 음, 키스를 하는 그러니까 섹스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제 들켰으니까 어디 가잖아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흥수한테 좀 보자 그러니까 흥수가 약점이라도 잡은 것 같냐?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죠. 얘가 떠들면 큰일 나니까. 음, 그러니까 그때 제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이가 주인공이에요. 제이가 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 음,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 나 이걸 보고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음,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 라는 말은 희생자 의식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전제를 뒀던 페미니즘이나 소수 성애자 운동들이 갖고 있는 희생자 의식, 피해자 의식, 음, 약자 의식이 없는 거죠. 음, 제이가 그래서 괜찮아요. 음, 음, 이게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그 박상용의 소설의 일부를 인용해 놨는데 음, 김은영 기자가 영화와 드라마로 나오는 대도시의 사랑법 감각 어떤 맛 그렇게 한 제목에 음, 2024년 10월 1일 건데 뭐 이렇게 요거 하나 인용을 했어요. 소설에서 제이와 나는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아니 희박하다 못해 아예 없는 편이며 그런 방면에서는 각자의 세계에서 좀 유명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음, 이거를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음, 이걸 한마디로 묘사한 게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얼핏 잘못 해석하면 희생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음, 이현희 감독은 그렇게 안 읽었어요. 둘 다 절대로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그 결혼하는 거죠. 그죠? 제이가 음,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결혼인데 음, 자유부인의 승리죠. 쉽게 말하면 음, 자유한 섹스 프리 섹스한 여자의 승리죠. 프리하게 사는 자유로운 사람의 승리의 어떤 한 상징으로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결혼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살지는 잘 음,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기존의 그 근대의 어떤 관습에 굴복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음, 그런 면에서 내가 아까 비판했던 그런 질문만 하는 그런 기존의 그 지식인 사회 그런 것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좀 있다라고 음. 또 변명을 난 계속해서 이현희 감독을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음,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별 두 개 준 이유가 창업 영화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이게
좀 관객들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약간은요. 관객들이 음. 너무 많이 나가서 관객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손님이 하나도 안 들면 어떨지 그런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음. 음. 투자자들도 있는데 음. 너무 망하면 다음 영화는 없잖아. 그죠? 음. 그 상업영화 감독들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말 안 음. 먹고 몇십억씩 두세 번 말 안 먹으면 다시는 자본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음. 쿠로사와 아키라도 돈 안 들어와서 고생했잖아요. 음. 그 유명한 감독도 자본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희생자 의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보통 무서우니까 희생자 의식에 남는데 음. 여기서 그 박상중의 소설에 그 자유로운 프리섹스하는 사람들을 그게 정서가 뭐냐?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 그럼 내가 내인 게 왜 약점이야 이거죠. 그지? 음.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아주 괜찮네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 대사를 치는 순간 쏙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음. 음. 근데 음 이거 약간 질문인데 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 이제 박상영 씨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장면인데 그 음, 그 어 그 그 산부인과에서 음, 진찰받고 이제 분노해서 그 뛰쳐나온 제이가 손에 질 모양의 음. 자궁, 모형을 들고 자궁 자궁 모형. 모양의 모형을 들고 뛰쳐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집에 가지고 무슨 상징물처럼 집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그리고 그걸 카메라가 그것만 놓여 있는 책상을 또 찍어서 강조까지 음, 하다가 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걸 그 모형이 나중에 그 변호사 남자친구가 폭력을 가할 때 거기에 반항하는 도구로도 또 쓰였어요. 그때 그걸 음, 들고 그걸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때리고 도망가는 도구로도 쓰였는데 근데 음, 그러면서 그런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음, 모형이 그런 음, 게 이제 좀 약간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니까 이게 성별이 여자는 약자고 남자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음, 편견을 깨는 음, 그래서 통쾌한 순간이다. 이렇게 음,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그 그것과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동안 페미니즘이 해왔던 게 여성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음, 게 그런 음, 페미니즘이 해왔던 일이고 음, 그거를 했어야 했던 건데 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인제 그러면 여성성은 어떤가 이게 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제이가 가지고 있는 음, 여성성과 음, 흥수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이런 거는 사실 그 영화에서 그렇게 강조됐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서로 보살피려고 하는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챙겨 주려고 그러고 음, 이제 음, 막 그리고 뭐 전화하면 달려오는 것도 물론 이제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여성성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그게 뚜렷하게 드러났던 장면은 사실 그 둘의 어떤 케미보다는 그 흥수랑 애정 관계에 있었던 구찌남 있잖아요. 그 남성이 이제 그 그때 거기 대학교 축제에서 퀴어 동아리가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서 퀴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구타를 했고 그거를 구타당해서 이제 구타당한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때 상처를 이제 구찌남이 흥수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여성성의 어떤 대표적인 장면처럼 남성이 치료해 주는 모습 그 두 사람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따로 이렇게 부각돼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은근슬쩍 지나가듯이 나오는데 그게 장점이면서도 그게 또
아마 이제 의도적으로 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음, 음,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내심 그런 인제 그런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될 길이 이제 여성성에 대한 이제 그 여성성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그것을 이 상업 영화에서 어떻게 풀어낼 건가. 음, 이제 그거를 잘 표현해낸 대표작으로 이 영화를 꼽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아직 그 그거를 잘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고, 이거 답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게요, 박상영 작가가 좋아했을 만한 장치예요.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 이 자국 모형이 상징이 되고, 음. 무기가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에 흥수가 혼자서 그 집 있죠? 그 집에 혼자 있어요. 음. 그 제이가 있던 책상에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만 있냐면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음. 그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국 모형이 있어요. 음. 그리고 노트북에 뭘 쓰기 시작해요. 음. 흥수가 뭐가 된 거냐면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음. 그 얘기를 쓰는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게 대중영화의 클리셰죠. 일종의, 음. 그지? 아, 이 영화는 흥수가 음. 나중에 소설로 쓴 겁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이게 음. 대중영화의 클리셰인데, 그러니까 박상영 작가가 쓴 이유죠. 음. 박상영 작가한테 그래서 박상영 작가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런 식으로 썼어. 뭐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흥수는 소설가가 됐어요. 나중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소설가니까 음. 취업이 잘 안 됐겠죠? 음.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영화가 영화의 주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음. 뱅글뱅글 돌아서 영화의 주제 아니에요. 그지? 그걸 놓고 딱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음. 그 말하자면 뮤즈인 거죠. 뮤즈. 그지? 음. 이 소설, 앞으로 쓰여질 소설. 아니, 박상영 작가가 이미 쓴 소설의 음. 뮤즈이기도 하고, 홍수가 앞으로 쓸 소설의 뮤즈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뮤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지? 음. 그만큼 중요한 장치예요. 그럼 이 장치가 음. 뭐냐? 왜 자궁이냐는 거죠. 음. 자궁이요. 자궁이요 뭐예요? 음. 하가 머무는 곳이에요. 생명 탄생 지점이에요. 여성의 자궁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저 여성들은 잘 못 느끼는데 남자들은요. 나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아부장 제도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의 열등 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음. 이론은 아직 없는데 뭐냐면 가만 내버려 두면요. 가모장 제도가 돼요. 세상은. 음. 엄마 중심이죠. 프리섹스하고 산다 그래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죠? 이게 음. 그 발가락이 닮았다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음. 김동인의. 어? 애가 태어나면 아버지들은요.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엄마의 자식이에요. 집이요. 집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나면요. 남자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앉을 데가 없어요. 음. 엄마와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여자의 집이에요. 남녀가 같이 살면요. 집을 누가 꾸미는 줄 아세요? 여자가 꾸며요. 음. 남자는 얹혀 사는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가모장 사회가 그 본질적인 자연의 본성이에요. 그건 자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는 자궁 있고 남자는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둘이 섹스를 한 다음에 곤충 중에 그런 곤충 있죠. 잡아먹는. 색상과 동시에 잡아먹죠. 영양분으로, 그죠? 음. 단백질로 잡아먹어요. 정자를 받은 다음에 영양분으로 먹는 거죠. 음. 이게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 뭐냐면요. 이걸 좀 더 나가면요. 이걸 좀 더 나가면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자연보호 요새 그 내가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죠. 자연보호가 있는데 그 자연보호가 자연보호란 말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자연을 보호한다는 말이잖아요. 음, 환경이란 말도 틀렸어요. 환경은 둘 다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예요. 음,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연을 부수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인간 삶의 환경이고 인간이 필요하니까 자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오만함이 들어있어요. 인간 중심주의, 근대 인간 중심주의에 오만함이 표현된 거거든요. 음, 그거를 반대하는 게 생태론이에요. 이콜로지는 인간도 다른 거하고 똑같이 별 권리가 대단하지 없다는 거예요. 그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음, 그 생태론의 기본 개념이 가이아론이에요. 가이아는 이 지구의 신, 어? 가이아라는 신이 지구 전체, 그죠? 음, 그 가야가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 중에 특히 뭐예요? 자궁이죠. 생명 탄생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음,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죠? 그 생태학은 가야론이고 이 자궁론, 이 자궁론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우리는 기후재앙으로 인류는 멸망할 거예요. 음, 요걸 좀 더 나가서 얘기해 보면 아까 여성의 힘 얘기를 했잖아요. 음, 페미니즘이요. 내가 페미니즘을 세 단계론으로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설명할 때 세 단계론을 설명하는데 음, 첫 번째 단계가 바이올로지컬이에요. 음, 생물학적. 두 번째 단계가 폴리티컬이고 세 번째 단계가 컬처럴이에요. 페미니즘이 이세 단계로 나뉘는데 바이올로지컬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거예요. 남과 여, 남성과 여성, 육체적인 거 있죠. 남자와 여자. 음, 그게 바이올로지컬이에요. 남자 여자는 다르잖아요. 남자는 가슴도 작고 그죠? 음, 성기도 전혀 다르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죠? 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음, 여자는 자궁이 있으니까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없고 그죠? 음, 여자가 훨씬 더 육체적이란 말이죠. 음, 바이올로지컬은 차이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동물적인 관계에서. 음, 그렇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가 섹스예요. 섹스. 구별하는 게 성이라는 거죠. 섹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정치적인 거예요. 폴리티컬.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그거를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그때 뭘 쓰냐면요. 섹스 대신에 젠더라는 걸 써요. 음, 그 젠더라는 말 많죠. 네. 그 해석 번역 안 하고 쓰는데 그 젠더가 폴리티컬한 측면이에요. 정치적인 측면. 이때 뭐냐면 남성적, 여성적. 넌 남자 같으니까, 넌 여자 같으니까, 여자애들은 인형을 갖고 놀아. 남자애들은 탱크 갖고 놀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교육 때문에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음,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이 두 번째 페미니즘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정치적이니까. 진영을 짜서. 음,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하는 거는 정치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 페미니즘은요,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서양에서는 힘을 다 잃었어요. 음, 왜 그러냐면, 뭐하고 싸우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음, 희극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희극이 있다고. 그리스 시대부터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 싸우는 얘기. 근데 남자 여자가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지? 그러니까 젠더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세 번째예요. 문화적 차이. 컬추럴. 이게 섹슈얼리티예요. 이때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생물학적인 거는 성이고 섹스고 음, 두 번째는 번역 안 된 젠더고 음, 세 번째는 섹슈얼리티예요.
음, 이것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지? 음, 성성, 성성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섹스라는 거에다가 성격의 성자 붙여 성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냥 섹슈얼리티라고 말해요. 음, 그러니까 요 섹슈얼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페미니즘에 나아갈 길이에요. 페미니즘에 여성에게 힘이 왜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엄마라서 있는 거잖아요. 음, 자궁이라서 있는 거예요. 음, 자궁의 힘이라고. 아예 애를 안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남자를 아무리 어떤 남자라도 감싸고 포용한단 말이죠. 음, 남자의 고향이 된단 말이죠. 음, 그게 컬추럴이에요. 응? 가이아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음, 이게 앞으로 갈 길이라고요. 이게 제의예요. 제의는 안 싸웠다고요. 음, 여성의 권리 갖고 안 싸워요. 그죠? 끝까지 안 싸우죠. 끝까지 안 싸워요. 음, 되게 좋게 봤어요, 그거를. 음, 싸웠으면 쓸데없이 나는 속으로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음, 낭비하는구나. 저 여자의 그 가능성을 낭비하는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 영화가 여성의 페미니즘 관점도 있고 성소수자 관점도 있잖아요. 음, 이 두 개를 합치는 이론이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냐면요. 게이, 레즈비안, 음, 이 성소수자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까 말한 구찌남 있죠? 음, 구찌남 뭐 같아요? 여자 같죠? 약간. 여자, 여성성이 있죠? 돌보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리고 구찌남의 그 퀴어 동아리가 무기력하게 두들겨 맞을 때 흥수가 가서 왜 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흥수가 보호하다가 맞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죠. 둘 다 남잔데. 남자라고. 그지? 다 음, 똑같이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남자고 남편이고 그 사람은 여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남자한테도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요. 음, 여자한테도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고요. 아까 말한 섹슈얼리티가 이거예요. 음, 젊을 때 있죠. 젊을 때는 남자들은 남성성이 거의 100%예요. 음, 여성은 여성성이 100%예요. 그 게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음, 게이 레즈비언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때는. 나이 음, 들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버지들 보세요. 아버지들 TV보다 운단 말이죠. 엄마는 퀴즈리 치죠. 나이 든 엄마들은. 음, 그 남성성이 세진 거예요. 아버지는 여성성이 세진 거고 남자가 여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음,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이 바뀐 거예요. 음, 이게요, 아까 컬처럴하고 연결되잖아요. 음, 섹슈얼리티하고. 그죠? 음, 그러니까 게이의 문제하고, 그 성소수자의 문제하고, 페미니즘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상징이 자궁 모형이에요. 음, 이 자궁 모형을 참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상징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음, 이거를 이현희 감독이 다 알고 썼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음, 그래도 아주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관객들은 저게 뭐지 그렇겠지만 음, 그 상징은 아주 좋은 상징이었고 작가도 좋아할 만한 상징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약간, 음, 해석을 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한 뭔가 모형이. 근데 그래도 지식이 없어도 느낌적으로 저게 뭔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게 충분히 티가 났으니까 다들,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대중영화인데. 음, 응? 이렇게 음, 긴 설명을 그거는 학자들이 모르고 하고 맞아요. 진행하는 거고 대중들한테 이거 같이 토론합시다 그러면 그걸 맞아요. 다시 다니는 거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음,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해갖고 토론해서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생각의 틀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음, 내가 얘기가 그게 없다고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대중 보고 그걸 바라면 돼요? 음, 웃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음,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참 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자국 모형이나 또 어, 아까 그 말한 너가 음, 너인 게 왜 약점이야? 그런 음, 것들이 다 음,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러면 하나 또 있는데, 음, 이제, 이 영화 이제 기사들을 또 읽다 보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제일 이제, 이 영화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그런, 그, 뭐랄까, 어,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그런 주제의식 말고, 이제 그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성장과 교육 그 두 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는 다른 건데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 거기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성장이란 무엇인가가 근데 메인 서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너가 너인 게 왜 약점이야."가 이제 그 너가 너인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어 그래서 다른 이 기사들에서도 인제 나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막 동아일보에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기사는 제목이 이거예요. 편견과 나다움. 그거를 그 기사 제목으로 쓸 만큼 이제 나다움에 대한 고민이 이 영화의 또 핵심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현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주인공들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 영화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또 김고은 씨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세계일보에서 송은아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내 매력의 비결 편안함에서 오는 나다움이죠."라고 또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김고은 씨 자신의 나다움이란 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한 내용이 이제 "편안함에서 오는 나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리고 또 서울신문에서 김기준 기자가 이제 노상현 씨를 배우를 인터뷰했을 때도 인제 자기가 20대 때 '나는 누구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넘게 미국에 살아서 미국인인지 한국인지 정체성 혼란도 겪었고요. 그래서 영화 속 흥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이 중요했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왜냐하면 어 나답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어 일단 이 나다움이라는 게 어 이 성장이라고 하면 인제 내가 엄마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성장 서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직업의 나다움을 찾아가는 게 내가 어울리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근대적인 자아의 나다움을 찾아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는 그거의 또 하나의 나다움의 예시가 이제 김고은 씨가 얘기했던 편안함에서 오는 나다움이 예시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아까 세계일보 송은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제 그 자기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서 오는 나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연기하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줘요. 제가 하는 연기가 너무 귀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 오버하게 되고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촬영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편안할 때 가장 제 고유의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직업을 찾아갈 때는 그런 내가 내가 독립을 해야 될 때는 사실 독립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이 중요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면 내가 그 직업을 가진 이상 그거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그 일에 대한 그 자기 일의 능력치 그거를 보여줄 수 없으면은 잘리는 게 나의 그런 근대적 자아의 성장 과정은 그런 좀 심판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나의 나다움의 성장에는 이렇게 김고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과 내 자신이 뭔가를 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하고 귀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하는 일과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거기서 좀 멀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편안함에서 오는 나다움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근대적 자아의 탈출기? 그런 음, 자아의 붕괴기? 아니면 혹은 파괴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다움이 라는 게 이제 어떤 독립적인 그 주체성을 찾아가는 나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벗어나는 탈출기의 나다움도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줘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 나다움에 대한 질문을 잘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그 김고은 씨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음. 근대적 자아의 탈출기. 음. 정확한 지적이에요. 김고은이 왜 좋은 배우이고 뛰어난 배우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고은이 말한 게 슬슬 말했지만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노동은, 근대적인 노동은요, 자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해야 돼요. 음. 처음에 그거를 배웠다는 거죠. 음. 배운 대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벗어나서 그 굴레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게 편안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음. 끝에 온 편안함이에요. 게으른 편안함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탈근대로의 성장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 교육은 노동이라고 그런다면 탈근대 하는 일은 플레이 레이버예요. 탈근대 노동 슬래시 아, 놀이 슬래시 노동이에요. 다시 음. 말해서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뀐 세상이에요. 잘하는 배우들은 많았을 텐데 음. 김고은이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이뻐서 유명한 배우가 아니에요. 탈근대 시대에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준 거죠. 그게 김고은이가 말한 통과 의례 성장담이에요. 음. 근데 그 노상현 배우도, 홍수를 연기한 노상현 배우도 음. 뭐냐고 그랬냐면 20대 나는 누구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음. 10년 넘게 미국에 살아서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 혼란도 겪었고요.
음. 그래서 영화 속 홍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의 기사에서 인용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둘이 잘 맞아갖고 나중에 같이 뭐 클럽도 가고 뭐 너무 친해졌다 음. 그러잖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진짜로 친해졌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요. 무슨 소리냐면 노사연의 정치적 혼란이나 이민자로서의 음. 김고은의 통가을의 성장남이나 같은 얘기예요. 음. 뭐냐 그게? 그건 뭐냐면요. 교육과 성장을 구별해야 돼요. 음. 교육은 근대 교육이란 말이죠. 학교 교육. 음. 그건 일방적 훈육이었다고. 달달 외고 어쩌고, 그지? 맞아요. 그거는 지금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에서 말했듯이 이미 음. 오래전에 괴롭히는 것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 대신에 다시 쓰는 말이 이현지 의원이 계속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맞아요. 그 성장이라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왜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해요? 학교에서 음.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당연히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뭐 할까? 나는 왜 살까? 이런 질문 하나도 안 가르쳐 줘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교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잘 자란다. 내가 사대 다닐 때 내 구호가 뭐였냐면 In spite of teachers, students will grow 그랬다고. grow up. 그러니까 음. 선생들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죠. 학생들은 잘 자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음. 내가 그 사대를 다니면서 사대에서 아주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선 다다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음. 나가 있는데 왜 나다움이 필요하냐고. 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음. 아니면 나가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자아라는 나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라는 의식이 음.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음. 근데 그걸 각자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가 지식인들이 그거를 길을 찾아내면 좋겠죠. 음.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이런 영화 같은 거고 우리 토론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영어를 관람하고 관람 경험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지? 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이현희 감독도 자기가 그런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아니까. 그죠? 음.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주인공 배우인 두 사람들도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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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제 거의 다 말한 것 같은데. 어, 어, 어. 음. 그럼 내가 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음. 할까요? 하나만 어, 더 어, 어, 어. 그 이제 어 하나랄까 약간 질문처럼 남아 있는 그런 음 집 좀 걸리는 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인제 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영화가 다 이렇게 그 '잘 될 거다.' 뭐 어떻게 무조건 '손익분기점을 넘을 거다.' 이런 걸 신이 아닌 이상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만든 영화인데도 왜 근데 '그걸 넘기지는 못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중 이 그 중저 예산을 들이는 그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텐트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나지 않은 영화들에 대한 어떤 어
그걸 대신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영화들이 돼서, 그래서 영화사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어떤 보장을 이제 받아야 되는 영화들이 텐트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그 음, 관객이 많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음, 음, 특히나. 그래서 음, 이제 중저가 예산으로 이제 텐트폴 영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서사의 실험을 중저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더 이 중저 예산의 영화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음, 예술 영화들의 그런 실험 정신도 물론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음, 근데 이제 그런 예술 영화에서 얻은 해안이 인제 중저 예산에서 이렇게 상업화로 좀 되면서 적용이 되다가, 그게 나중에 텐트폴 영화에까지 문법이 적용되는, 그 정도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 같아요, 지금 의문처럼 나온 게. 또 음, 또 하나는 인제 제목이 대도시의 사랑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 원래 그 원작의 그 소제목이 제희였는데, 근데 그 제희라는 제목의 그 서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달라진 과정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잘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라는 곳에서의 어 어떤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 대도시의 그 매력인데, 그게 그런 자유를 보장을 한다고 하기에 오히려 또 그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갈등들을 더 겪었던 게 대도시였고,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또 대도시의 사랑이 아니라 대도시의 사랑법이었던 이유도 어떤 문법을 나름 마련했다는 소리일 텐데,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우정이 그 음, 사랑법의 어떤 대표가 되는 건가? 음, 이게 또 그게 그런 해석이었는데, 어 뭔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할 때는 약간 왜 자꾸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지 어 음. 의문으로 그러면, 남았습니다. 예, 예. 바로 지금 내가 할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 딱 그 얘기를 서론을 잘 말해줬어요. 그, 그 대도시 사랑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 돈 버는 문법은 뭐냐 이거지. 돈 버는 영화 문법은 뭐냐. 음. 그지? 딱 그거에 대한 음. 질문이고, 그 질문을 이현희 감독이 어느 정도 마련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이게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는 영화 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잘 되길 바래요. 음. 그래서 그 잘 되는 법, 그걸 연구를 좀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음. 감독이 혹시 이걸 본다면, 영화 지망생들이 본다면, 음. 응? 이걸 보고 돈 버는 법 알아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망하지 말고. 음. 근데 이거는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영화 규모하고 무관해요. 음. 케이블이냐, 오징어 게임처럼 케이블이냐, 뭐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음. 지금 시대의 영화에서 돈 버는 법이에요. 음. 그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대도시의 사랑법 갖고 설명을 우선 해볼게요. 네. 영어로 말하면요, The Theory of Love in Metropolitan Cit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 음. 개가 있어요, 차원이. 사랑이 있고,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있고, 이론이 있어요. 음. 시오리. 그러니까 이건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모델로 음. 표현했어요. 이거예요. 감독이. 이 감독, 이현희 감독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자기는 돈 버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투자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들었지만 분명히 프리프리에서 넘겼겠죠. 네.
감독이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 문법이 뭐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문법의 음, 설명이 앞에 대도시에 사랑 두 개 들어있어요. 음, 사랑은 뭐냐면요. 나는 돈 버는 영화 문법은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재미 플러스 감동. 음, 재미있는 상업 영화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남자들이 보는 상업 영화는 때려 부셔야 돼요. 음, 대량으로 죽이고 맞아요. 통쾌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섹스가 아니라 음, 러브가 있어야죠. 부드러운 섹스, 그죠? 음, 다정한 섹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당연히 있어야 돼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재미를 보러 가는 거예요. 상업 영화는. 그거 음, 당연히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인그레디언트란 말이죠. 근데 그걸로 안 통하는 게 지금 시대라는 게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사랑이 안 통하는 거죠. 왜요? 근대의 사랑이 안 통해요. 나 너 사랑해 갖고 안 된단 말이죠. 러브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아무도 감동 안 한다고. 그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음, 그 재미 플러스 감동이에요. 이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술 영화나 다큐 영화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으로 나온 거죠. 음, 그럼 이 메트로폴리탄은 뭐냐면요. 대도시잖아요. 서울을 말해요. 첨단 도시예요. 선진 도시, 탈근대죠. 음,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익명성이 있는 게 대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뭘 해볼 수 있어요? 첨단으로 아방가르드 같은 짓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유연애도 맘대로 프리섹스도 해볼 수 있고 동성애자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지? 음, 마지막에 흥수의 그 애인이었던 남자가 아주 사무실을 차리고 있잖아요. 음, 도시 구석에서 사무실 차려도 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익명성과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근대가 계속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라 근대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시대란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안 갖춰진다고. 음, 사랑이 필요해요. 응?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음,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려면 영화적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려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은 첨단 사상에 있어요. 그 첨단 음, 사상이 있는 것이 바로 게이나 페미니즘 같은 거죠. 그지? 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제대로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내가 영화 보자마자 해서 인용했던 건데 음, 이게 뭐냐면 김고은이요.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바로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되죠. 김고은은 음, 남자가 그걸 감탄해갖고 음, 상사가 게이 같다고 말해요. 음, 농담으로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가 게이이기 때문에 그걸 농담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그걸 내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어색함이라고 묘사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당황스러움을 묘사할 수 있어요. 민망함이라고 해도 돼요. 감정이. 음, 그러니까 그 남자 옆에 있던 남자들 그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남자는 뭐였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이죠. 음, 자기가 게이가 아니니까, 그지? 음, 그러니까 요게 무슨 소리냐면 요 내가 말한 세 개, 요거는 나중에 내가 요새 쓰고 있는 탈근대 정독론에서 요거 다시 할 건데 음, 미리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음, 사회적 관습을 따라가기로 맘먹으면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이 나와요. 음, 지키려고 그러면, 그지? 사회적 관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근대 감정이에요, 그게. 응? 음, 가부장적 제도고 상사가 무슨 짓을 해도 되고, 그지? 음, 남성의 약간의 폭력이 언어적 폭력도 참아야 되고 어쩌고, 그지? 음, 그런 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상사가 또 바보짓 하는구나. 그걸 알지만 어떻게 해요? 참는 수밖에 참아요. 없죠.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당황스럽게 참는 거죠. 그리고 음, 그걸 민망하게, 그걸 이제 그 대상이 되면 민망하다고 그러겠죠. 그지? 당황스러움과 민망하면 근대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음, 어색함은 아니에요. 어색함은 이 제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탈근대 정동이에요. 음, 똑같은 상황인데 김고은이는 그걸 뭘로 보냐면 이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김고은이가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색한 분위기가 되죠. 음, 분위기가 어색해진단 말이죠. 그 김고은이가 거기서 참을 수가 없죠. 거기 있으면 싸움이 날지도 모르니까. 음, 큰 반발에 싸움이 날지 모르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남자가 멋진 여자를 봤어. 이렇게 된 거지. 너무 맞아요. 매력적이야. 너무 섹시해. 응? 응? 그걸 또 김고은이가 듣죠. 음,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음, 김고은이가 탈근대 정동의 선두자예요. 그 여자 회사에서 일 무지 잘할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래서 부장이 쟤 싫어 그러면서 못 자르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쟤 싫어. 나는 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못 자르죠. 음, 너무나도 유능해서 못 자르는 거예요. 음, 그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탈근대 정동인 어색함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거 어색하지 않아? 라고 김고은이 말하는 거죠. 음,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 차별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하고 주장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이현희 감독은요, 이 탈근대 정동하고 내가 말한 지금 근대 감정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거는 세상에서 아무도 잘 안 한 거니까 처음 그 사람이 알 리가 없겠죠. 내가 처음 말하는 것 거의 처음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음, 그렇지만 그 감각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이현희 감독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기존의 답답한 삶을 뚫고 나가는 세계관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음, 그래서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음, 장면이 아주 빛나요. 그래서 난 이 영화를 좋게 생각해서 대중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음, 별을 두 개를 주기로 맘먹었던 겁니다. 음.